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하나토탈 대산공장에서 스티로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스틸렌 모노머 저장 탱크에서 17일과 18일 두 차례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 30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하나토탈의 화학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벙커유 저장 탱크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CCTV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토탈 측은 이것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이것을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번 사고 전에 다른 사고가 3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재 노동조합이 쟁의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비숙련자와 대체 인력을 투입시킨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맡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한 결과가 엄청난 주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한편 하나 측에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전면적인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서산시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하나토탈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인 일과 사람의 충남지부,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서산 시민사회 환경협의회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섬유연맹 신한섭 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반갑습니다. 이 하나토탈은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토탈이었습니다. 삼성에서 하나가 인수를 한 공장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화학 공장의 이 셧업 셧다운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화학 공장들에서는 그 기간이 되면 예행 연습을 할 정도로 숙련공들도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셧업 시키고 셧다운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토탈은 지금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공장 가동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토탈이 삼성토탈에서 하나가 인수한 이후에 노사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2018년도에 교섭이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토탈이 파업을 저는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17년 성과를 가지고 2018년 교섭을 하는데 2017년에 하나토탈이 이익을 1조 5천억 가까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 프로테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가서도 프로테지를 제시하지 않고 2019년 돼서야 1월 달 돼서야 2.3%라는 임금 제시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파업에 들어간 다음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워낙 이런 회사가 셧다운과 셧업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워낙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해서 몇 번이나 파업 기간 안에도 회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파업을 접고 성실 교섭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회사는 단내코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다 너희들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공장장에 찾아와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만 풀어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벌써 폭발 사고 한 번, 화재 한 번, 또 폭발 사고 3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셧다운 이후에. 그러나 이건 조그마한 공정을 셧업 시키는 과정입니다. 더 큰 공정인 NCC 공정이라는 것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할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숙련공들이 그렇게 많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7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 공장에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토탈의 대표이사는 여지까지 한 번도 교섭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도. 그래서 결국은 안전보다는 돈 그리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이 하나의 이 생각들이 얼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알리고, 그리고 모든 기사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서 또 파업을 한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관계는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조건을 만들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파업을 꼭 하겠다가 아니라 파업 과정 안에서도 수도 없이 회사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몇 번의 제안을 다 거절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좀 말씀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웅 대표로부터 경과보고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토탈 공장에 있는 옆에서 근무하는 저도 화학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아까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석약 공장이 4년에 한 번씩 공장을 살리고 죽이는 스타트하고 샷다운한다는 명칭을 쓰는데 숙련된 사람들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간 연습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하나토탈이 올해 4년 만에 한 번 하는 그 샷다운 작업을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석약 공장 하나토탈이 한 1,700명 중에 현장에 있는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900여 명, 그다음에 나머지 900명 정도는 그 운전을 도와주는 엔지니어, 쉽게 말하면 그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실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은 실제로 현장 상황이나 현장에서 만져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지금 실제로 파업을 하고 있는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 샷다운이나 스타트 과정에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배제된 과정에서 공장을 돌리다 보니 이런 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대로 4월 26일 날 폭파 사고, 그다음에 5월 17일 날 그 이번 유증기라고 발표되고 있는 유증기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 200여 명의 서산 시민들이, 인근 노동자들 포함한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금 아까 서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하면 5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그 병원을 다녀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전에 10시 반에 서산시청에서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하고 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서산 시민들 불안하니 공장을 돌리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회사 측으로부터 정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공장을 돌리시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좀 서산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5월 17일 사건 이후에 5월 18일 날 새벽에 4시에서 7시 사이에 또 3시간 동안 분출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환경부, 관계기관인 노동부, 서산시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그 조합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영상까지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언론에 나온 거로는 뭐 환경부에 보고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환경부도 확인 못하고 실제로 첫 번째 사건 이후에 하루 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가 자체 진화, 소방차를 동원해서 그 열이 나는 것을 발열 반응이 일어난 것을 진화 작업을 해서 3시간 동안 분출하면서 그 은폐하고 지나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하나토탈이 지금까지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한 정말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첫날 다쳐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날 그런 일이 있다라면 당연히 관계기관에 빨리 연락을 하고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대피를 하거나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숨기고 3시간 동안 진화를 해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을 좀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비숙련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회사의 일정에 맞춰서 돌리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석유화학 공장이 가장 큰 공장인 NCC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지금 말에 의하면 회사는 무조건 돌리겠다. 조합원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회사 방침대로 일정에 맞춰 돌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NCC 공장은 지금에 있었던 공장들과 틀리게 대규모 가스 폭발 내지는 위험을 훨씬 더 내포하고 가장 복잡한 공정입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NCC 공장이 제일 복잡한데 그것을 조합원들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숙련공들을 동원해서 공장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그 비숙련공들의 상태입니다. 열흘 넘게 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니고 엔지니어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회사의 그 어쨌든 요구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열흘 이상 회사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열흘 이상 잠 못 자면서 공장을 돌리면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 경험이나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사고를 날 수밖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 그 숙련된 노동자들을 옆에 두고 굳이 회사가 미숙련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공장을 돌리면서 생기는 사고를 막으려면 숙련된 노동자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회사와 노사 간의 관계가 좀 잘 풀려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안전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하면 그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있습니다. 한 2, 3일 됐는데 아무도 차도 없는 길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운전면허 딴 지 한 2, 3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서울 시내를 운전하라는 꼴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하나토탈 노동자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각종 자기가 예상치 못한 경험들, 신호 옆에 차량들, 그다음에 사람들 이런 변수들이 워낙 많을 텐데 운전면허 딴 지 며칠 안 된 사람한테 서울 시내를 운전하라는 꼴과 마찬가지 현상이 하나토탈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 증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토탈 그 입주업체 중에 그린케미컬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신호기 노동자께서 이 상황에 대한 현장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하나토탈 단지 내 입주업체 그린케미칼 노동자 신호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8일 날 1차 사고가 있을 때 지금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5km 떨어진 저희 회사 특성상 바다에서 이제 바람이 역으로 불기 때문에 저희 그린케미칼 자체는 그때는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제가 자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했는데 한 5km 떨어진 지점까지 개쾌한 냄새가 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날 출근을 해서 다 일을 했고 그때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냄새나 역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쪽으로는 바닷가라서 그래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17일 날 새벽경에 근로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차 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3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근을 할 때는 출근을 하고 나서 이제 회사로부터 아침에 방독면과 보호 장비를 다 지급을 받았고 그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장 근무자 40여 명이 지금 또 병원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응급실을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분출 사고 난 지금 SM 공장과 저희 그린케미칼은 불과 50m도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토탈 측은 어떠한 뭐 대피 명령이나 2차 분출 사고가 났을 때도 인근사 입주업체한테는 어떤 사고 경위, 사고 위험성 어떤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는 진짜 뭐 하나토탈 이번에 파업 문제도 있지만 하나토탈이 비숙련공이나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회사를 무리하게 가동함으로써 엄청난 위험성을 지금 또 가지고 있고 지금 몇 차례 지금 이미 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저희 인근 입주업체를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조속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그리고 일과 건강 기획국장을 맡고 계신 현재순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하나토탈은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장 재가동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앞서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번 사고는 회사가 노조의 성실한 교섭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공장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다. 대형 참사의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토탈과 서산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하나토탈은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공장 가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두 번째, 서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즉각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노동자 주민을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라. 서산시는 오늘 오전에 서산시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하면서 당사자와 피해자를 배제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하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은 기업에게 면죄부만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난 패널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다음날 대산 탄단 6개 회사 불러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지만 원래 있어야 되는 매뉴얼인데 무슨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을 특단의 조치처럼 했다라고 포장하면서 무모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처럼 기업 앞세워서 몇 마디 욕먹고 결론 없이 끝내는 요식행위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서산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동자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근본적인 사고 조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500여 분의 피해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피해자 접수처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나 서산 화학방재센터는 즉시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고 원인 조사와 하나토탈의 15분 내 즉시 신고 위반 여부 등 불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유증기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로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지금 직접 조사하지 않고 대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부의 해석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유출 사고는 화학사고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왜 이럴까? 환경부는 지난해 삼성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례에서도 이번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론의 문매를 막고 나서야 조사 사업과 대책 활동에 나서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화학사고 규정을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도 위험 요소는 상존해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고가 날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당장 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사고 원인 조사와 법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참사가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정부 책임 부처로서의 역할을 본분을 다하길 바랍니다. 1919년 5월 20일 이정미 의원실 민주노총 화학소비연맹 일과원강 충남 권생지사 서산 시민사회 환경협의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토탈 관계자 그리고 서산시 그리고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